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닌자에 등록된 빌드 중 하나를 골라 직접 세팅해보고 느낀 장단점을 리뷰해보는 닌자 빌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빌드는 되각의 서리 칼날입니다. 기존의 서리 칼날에서 투사체가 사라진 대신 더 넓은 타격 범위를 가진 퇴각의 서리 칼날은 밀리 스킬의 버프로 인해 지난 리그 0.1%의 점유율에서 3%대까지 급상승한 떠오르는 밀리 스킬이었습니다. 스킬에 내장된 지속 냉기 피해는 무시한 채로 높은 추피 효율과 넓은 범위, 냉기 피해에 2점만 챙긴 이번 빌드는 98%가 슬레이어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값비싼 격분 반지는 제외한 세팅으로 다른 리뷰 빌드와 비슷한 가격대를 맞췄으며 격분 반지가 없는 이번 빌드가 어느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리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모든 유저가 오하열, 랄라캐시, 아네비통을 사용했으며 절반 이상의 유저가 제도교호만으로 밀리 스킬잼 레벨을 올리면서 경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하이엔드 세팅으로는 4링크 영향력 클로와 종자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냉기 피해가 분열된 베이스의 치왁, 치배, 공속 등을 사용했습니다. 장막 오브가 필요한 제작이긴 했지만 옵션의 등장 확률이 높아 하나만 사용해도 확정으로 제작이 가능했고 생각보다 많은 커런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격분 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방패의 결합 옵션으로 격분을 챙기는 것이 좋았고 베이스만 100디바인이 넘어가는 민첩 베이스를 사용해야 주문 억제 100%를 그나마 쉽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레어로 사용하는 갑옷, 반지, 목걸이는 대부분의 유저가 비슷한 옵션을 사용해 매물이 적당히 있었고 제작에 비해 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 잘 따져보면서 맞춰야 했죠. 이 빌드의 바리에이션 중 가장 많은 차이점은 오라이 세팅이었는데 은총과 숭고한 환영으로 격분을 챙기는 세팅과 원격 기폭 장치에 벌어지는 상처, 사무치는 한기를 이용한 세팅, 숭고한 환영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오라를 사용하는 세팅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지 하나를 조련으로 사용할 경우 원격 기폭 장치를 이용한 세팅이 더 높은 딜 상승량을 보였고 그 외에는 얼음의 전령 하나 정도만 사용할 만큼 오라 의존도가 매우 낮은 빌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와처주얼까지 사용하지 않게 되어 값이 나가는 몇몇 장비를 제외하고는 부담없이 맞추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전 리뷰 빌드였던 겨울 보조와 비슷한 자동 타겟팅이 큰 특징으로 넓은 범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밀리 스킬이라 화면 내에 대부분의 적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고 제자리에서 스킬만 누르고 있으면 대부분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접 스킬이기 때문에 부족의 광분으로 범위 피해를 입히고 얼음의 전령으로 시폭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밀리 스킬답지 않은 훌륭한 클리어링도 보여주었습니다. 제도교호만으로 확률적으로 경로를 최대치로 쌓을 수 있어서 군단 주얼의 옵션으로 경로 획득 하나만 챙기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대치의 경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피격으로 인내를 유지해야 했던 이전 빌드와는 다르게 충전 지속시간 증가와 갑옷의 총주교 옵션으로 얻는 인내로 항상 최대치의 인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아네비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갑옷의 포식자 옵션으로 방어 상승을 얻어 이 또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대 스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높은 피해 감폭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생존에서 재생 없이 오로지 흡수로만 유지를 하기 때문에 흡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간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며 인내의 함성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는 초반에 빠르게 인내 충전을 쌓아 아네비통의 딜 상승을 노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함성을 통한 높은 재생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흡수로 버티는 것이 가능해 굳이 점유에 더 투자를 해서 한기의 방어구나 육체화돌 같은 높은 피해 감폭을 얻을 수 있는 오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딜량을 더 늘려 빠르게 적을 잡는 것이 더욱 안정적인 빌드였습니다. 이전 라키아타 냉풀과 비슷하게 오하열로 더 높은 딜을 얻는 이번 빌드에서 체력이 높은 우버보스에서는 최대치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높은 딜을 뽑기 위해 인내 충전, 경로, 냉각 효율, 팅크, 플라스크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량이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핑 9점, 보스 7점, 편의성 9점, 빌드 코스트 320디바인입니다. 넓은 타격 범위, 빠른 클리어링, 준수한 이동기에 의한 빠른 매핑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동결과 흡수로 안정적인 매핑도 가능했고 여러 테스트를 하면서도 레벨링이 가능할 만큼 밸런스가 좋았죠. 다만 보스에서는 격분 반지의 부재로 높은 딜을 뽑기 어려웠고 여러 제한 조건이 맞물려 죽었을 때의 리스크가 크며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해서 손이 바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버보스를 잡아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굳이 이 빌드가 보스까지 잘 잡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핑과의 성능 차이가 컸습니다. 편의성은 매핑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흡수, 회복 모드를 제외한 어떠한 맵도 클리어가 가능할 만큼 범용성 높은 빌드였습니다.
메커니즘이 단순해 운용 난이도가 낮았으며 보스전에서 손이 바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원버튼 빌드인 점도 한몫했죠. 빌드 코스트는 총 320디바인이 소모되었으며 격분 방패를 필두로 무기, 갑옷, 목걸이 등 대부분 적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조잼의 가격대도 무시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격분 반지, 각연타를 포기한 가격이 이 정도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맞추려면 밀어다니는 조끼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궁금하신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능력이 되는 만큼 세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거인이었습니다.